안녕하세요, 환우 여러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막 몸이 찌뿌둥하고 좀 후텁지근하고 그러네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장마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두어 달 전인가? 제 주치와 같이 근무하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전담 간호사 선생님. 얘기를 나누다가 무심결에 이제 소세포 폐암 환자, 제가 소세포 폐암을 지금 투병 중이니까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 보통 예후나 어떤 경과가 어떻습니까? 보통 다른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6개월 이상 사신 분을 못 봤대요. 여러 수십 명을 이제 경험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순간 충격을 좀 받았죠. 이제 제가 치료받은 병원은 2차 병원이기 때문에 보통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시다가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선생님이 되게 예외적으로 경과가 좋고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진단받고 치료받은 지 딱 1년 4개월 차 됐잖아요. 16개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면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은 그 치료 중에 옵디보라는 면역항암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면역항암제 중에 옵디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애들 거 화이트보드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몸에 있는 백혈구에서 백혈구의 일종인데 이제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고,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을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 얘네들을 감지하는 더듬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듬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정상세포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게 됩니다. 얘네들도 이제 내가 정상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세포에도 이렇게 촉수 같은 게 있다고, 이거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그려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감지가 되면 정상이구나 패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암도 똑똑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정상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거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옵디보는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우리 인체의 이 T세포의 이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이에 작용을 해서 이것을 역할을 중지시킵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더듬이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 더듬이의 이름이 이제 PD1인데, PD1 이게 한 번씩 들어보셨죠? PD1이라고. 이 더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 PD1을 작용을 차단시켜서 이제 암세포가 위장을 하더라도 그냥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더듬이가 이제 무력화되니까 정상세포의 더듬이도 인식을 못 하겠죠. 그래가지고 정상세포도 일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죠. 폐렴이라든지 뭐 갑상선 호르몬 저하라든지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옵디보는 T세포가 갖고 있는 PD1이라는 더듬이를 기능을 중지시켜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디보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맞았는지 그 말씀을 좀 짧게 드릴까 하는데요. 옵디보가 원래는 이제 몸무게 1kg당 3ml를 용량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kg 성인 남자, 성인 여자 60kg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180ml 이렇게 맞게 되죠. 근데 그 180ml라는 용량은 거의 이제 정해진 용량처럼 이제 된 것 같아요. 몸무게가 50kg대라도 180ml, 70kg라도 180ml. 그래서 그게 이제 학술 논문이나 어떤 연구 자료 결과 180ml가 최적화되어 있는 건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80ml를 주고 있는데 저는 100ml를 맞았습니다. 주치의의 판단으로 혹 또 경험적인 그 이유로 100ml로 줄여서 맞은 거죠. 100ml면은 60% 용량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80ml를 다 맞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정상세포도 이제 T세포가 공격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 100ml로 줄여서 맞으면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키트루다나 옵디보 맞으시는 분들 부작용 보면은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폐렴이거든요. 자가면역성 폐렴.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도 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병원에서 이 옵디보나 키트루다를 임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연구 간호사나 이런 담당자들, 코디네이터들이 그 갑상선 기능 검사하고 폐렴에 대한 그 검사를 꼭 빼놓지 않고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간염도 올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요. 급성 신우염 오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줄여서 맞으면 그런 부작용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디보를 저는 이제 총 17번을 맞았습니다. 올 2월까지 17번을 맞았고 지금 이제 넉 달째 안 맞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사실은 안 하고 있죠. 고주파 온열하고 미술토 외에는 딴 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조금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이 컨트롤이 잘 되고 한다면 그 후로는 이제 평생 동안 이 옵디보를 맞을 수가 없으니까 운동이나 영양 이런 걸로 해서 굳히기를 들어가야 되겠죠. 소세포 폐암은 말 그대로 세포, 암세포가 작잖아요. 그래서 같은 폐암이라도 같은 5cm짜리 종양이라도 비소세포암과 소세포 폐암의 그 암세포의 수를 비교하면 같은 5cm면은 소세포 폐암의 개수가 훨씬 많겠죠. 그 말은 암세포가 분열할 때 이제 하나에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그 하나가 또 두 개로 나눠지고 이런 식인데 이 숫자가 많으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성장할 때. 그렇기 때문에 T세포의 숫자가 충분치 않으면 즉 피검사 했는데 림프구의 수치가 적다. T세포의 수가 적다. 그러면 그렇게 막 일시적으로 확확 커지는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한계가 있겠죠. T세포 하나가 암세포 하나만 잡아먹고 끝나진 않겠지만 한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잡아먹다 보면 배불러서 이제 자기도 생명을 다하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그거보다 끊임없이 막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암은 그래서 옵디보 같은 걸 맞는데도 계속 암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 암의 볼륨을 최소화시키고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안 됐기 때문에 항암하고 방사선을 동시에 해가지고 처음에 7cm던 종양을 확 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포수를 일단은 급감시켜 놔야지 T세포가 이렇게 막 전장에 나가듯이 우르르 갔는데 암세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항암 방사선이 다 죽어 나져 빠지고. 그러니까 쉽게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죠. 국가에서 이런 비소세포 폐암 환자한테만 옵디보를 허가하지 말고 저 같은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뭐 모두에게 오픈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병기가 4기 이상인 확장기 소세포 폐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3기 이하라도 한번 표준 치료를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뭐 딴 데 전이 됐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해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저처럼 다 그 자비로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대학병원에서는 자비로 맞겠다 그래도 안 해주는 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전전하시게 되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소세포 폐암 환자라도 옵티보나 키트루다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환우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